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강정책과 전범수입니다. 우선 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올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어떤 주요 정책 방향, 그리고 22년도 그 단기간에 처리해야 되는 주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업의 추진 근거는 지역보건법 11조에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아래 목에 해당하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문건강 사업이 목적은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르신의 어떤 노쇠 속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 수준을 저희가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표는 금연이나 절주, 그리고 식습관 관리, 신체 활동 같은 건강 행동 개선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관리를 직접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를 통해서 합병증 또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절차 그리고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상은 지역 주민의 좀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서, 그러나 건강 관리는 좀 필요한 대상이 누구나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선순위를 지침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차상위 계층,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나이나 경제적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 또는 건강 특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구두의 질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서식지에 입력하고 시스템에 돌아서 입력하는 체계로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추진하고 계시는 거를 저희가 22년에는 시스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산화하고 좀 업무 효율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선생님들께서 등록을 해주시면 건강 기초 면접 조사표 같은 스크리닝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군분류를 진행을 하고 군분류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횟수나 주기 등을 결정을 하고 직접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문 사업의 중요한 부분 하나는 그 대상자가 대부분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복지 쪽의 연계나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주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다른 분야에 연계해줄 수 있는 그런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는 면접지라든지 서비스 기록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서식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계시고, 돌아와서 PHIS 우리 지역보건의료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실적 통계 산출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 성과를 도출을 해서 정책적 근거 자료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1년 6월 기준으로 좀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을 보면 등록관리 가구 현황이 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되고 있는데요. 18년에 저희 국정과제로서 그 노인 4분 중 1분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하겠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아 18년에는 큰 폭으로 좀 대상자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20년부터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아무래도 등록관리 가구 수도 줄어들고 신규 등록관리 가구 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21년 6월 기준으로 보면
등록관리 가구수가 한 112만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확인했을 때 21년 말 기준으로 나온 110만 조금 더 준 수치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전체 대상자에서 78.7%는 어르신 가구에 해당하고요.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중에 11.1%에 해당하는 굉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업으로는 굉장히 달성하기 힘든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제로 퇴록 사유가 그 사망이나 전출 이런 것들 이외에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수치라든지 이런 중복 수치나 오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좀 해 나갈 거고요. 21년 6월 기준으로 865만 명이 어르신 가구이고 그중에 11.1%를 관리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인구 구조의 좀 변화, 고령화가 좀 빠르게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어르신 건강관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좀 대응하고 앞서서 효과적인 사업 모형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앞서 설명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장기적으로는 방문 건강관리와 함께 어르신을 이렇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전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 현황을 좀 보면요, 큰 폭으로 좀 18년 이후에 감소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9만 5천 명은 21년 6월 기준이기 때문에 21년 12월 기준은 조금 더 올라가는 수치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코로나 국면 이전에 비했을 때 많이 감소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신규 등록 현황은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그 행안부 지표 저희 의견 조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지표가 신규 등록 지표가 아무래도 전년 실적이 내년도 목표치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21년 6월 기준, 12월 기준 신규 등록 지표가 실적이 내년도 평가 목표치로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역 상황 때문에 시군구별로 실적을 전혀 입력 못 하시는 곳도 있고 그러면 평가는 유예를 받았지만 실적 관리가 좀 필요해서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그 시군구 시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목표치는 제가 시스템상에서 조정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4년 평가, 23년 실적에 대한 지표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같이 저희가 보내드렸으니까요. 혹시 지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보내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와 내년에 지표에 변경 사항은 없고 가구 단위를 가구원으로 좀 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분류 수치를 보면은 신규 등록 가구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자기역량 지원군을 차지하고요. 실적은 참고적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국면이 돼서 아무래도 저희가 대면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유선 방문 그 시스템상 좀 발현을 하고 매뉴얼 등을 좀 배포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잘 추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만 건이 넘는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주시고 후속 조치 또한 1,700건으로 그래서 코로나 그 예방이라든지 대상자 건강 관리에 기여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작년 만족도 또한 89.7%로 전반적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점수 또한 20년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2년 주요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방문 건강 관리 좀 추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좀 하고 업무를 좀 효율화하고 그것이 좀 자연스럽게 대상자 질 관리나 사업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업무를 좀 효율화하고 모바일 저희가 태블릿을 보급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종이 서식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태블릿을 이용해서 현장 업무를 처리를 하고 별도의 사무실 복귀 이후에 행정 작업이나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 중복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공문 안내 예정이고, 별도 공문 안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개편이나 업무 효율을 통해서 결국 방문관 관리 사업이 보건복지 연계 강화나 그런 연계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건소 중심의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 잡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업무 체계 도입은 현장 방문에서 사용하신 태블릿 보급뿐만 아니라 지금 PHIS 시스템을 전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9월 이후에 저희가 시스템을 오픈을 해서 모든 그 모바일 업무 현장 체계를 도입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주민등록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복지 쪽의 어떤 정보, 수혜 이력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 제외 기준을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또한 이력을 확인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구두에 의존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실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복지 쪽의 수혜 이력도 확인을 하고, 반대로 그쪽에서 수요가 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방문을 직접 하셨을 때 어떤 복지 쪽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신 경우에도 저희도 역으로 연계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출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딱 단순히 방문관 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소 내에 있는 영양관리, 그 금연, 신체활동 이런 보건소 내 서비스들도 연계가 강화되고, 보건소 외에 있는 다른 분야, 복지 분야에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침 개정이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블릿 PC 보급 수요 조사는 저희가 당장 다음 주에 좀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기준으로는 모든 방문관 관리 그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에게는 모두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10명이라고 하시면 1인당 한 대씩 10대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다만 10대를 신청하시다 하더라도 보시면 이제 국비 지원, 지방비 매칭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이 이제 지자체 경상보조 빈목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시도 시군구로 내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금액이 이제 10대를 다 구매하신다 하더라도 700만 원 수준으로 아마 시군구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건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도 차원에서 이런 수요가 파악이 돼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구 수요를 받아서 시도에서 매칭 비율을 좀 조정하셔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주고 시군구에 좀 내려주는 방법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